부동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막상 입찰하려고 하면 무서울 겁니다. 저도 초보 때 그랬어요. 와, 진짜 입찰하는 거 겁나더라고요. 최소 몇천 아니 몇억 투자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척만 하는 방구석 전문가였습니다. 완전 바보 같았죠. 이게 뭐냐면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설명서만 읽으면 뭐예요? 한번 삐끗하고 넘어져도 페달을 한 번이라도 밟아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감이 오잖아요. 첫 수익이 딱 그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돈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단 한 번이 좋은 경험으로 인생의 돈 버는 판을 바꾸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그릇의 크기 핵심 원리.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가난해지고 싶나요? 우리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아끼며 살고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릴 뿐이죠.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겠죠. 움직이려면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극들에 의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누구는 생각 없이 무의미한 반응을 해요.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이 한낮의 악마의 책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며 무의미한 반응만 할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강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일어난 결과대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고,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겁니다. 생각이 주도권을 남에게 뺏기는 순간 우리는 주인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을 택하게 되죠. 내 시간을 주인에게 주고 주인은 나에게 굶어 죽질 않을 정도의 돈을 줄 겁니다. 주인은 나를 레버리지해서 더 높은 구조로 올라가지만 노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구조를 만들지 못해.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현실에 적응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결국 세상에 이용당하면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의 이유를 남 탓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이용해 돈을 번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 점검을 먼저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정해서 다시 나아갈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직장 내에서도 힘이 없어지고 눈치만 보고 그러면 나오게 될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아주 다행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치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지만,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지 못해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직장을 찾게 되고 적은 급여를 받으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사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슨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 큰 부자가 아닌 소소한 부자가 되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안전하고 오랫동안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출근할 때마다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서점을 갔고, 평범한 직장인이 무엇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많은 책을 읽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투자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해 결국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주식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며 경자와 친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10만원 놓고 2만원만 벌어도 바로 팔았어요. 2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빼놓고 다시 10만원으로 재투자를 했죠. 지금 여러분의 10만원은
제 첫 투자와 똑같습니다. 정말 작아 보이지만 시작해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 계속 돈을 조금씩 벌자 1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금액이 어느새 5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지니 수익 또한 작지 않았지만 큰 돈을 넣으니 수시로 변하는 주식 차트 때문에 심리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다뤄야 하는데 돈이 나를 매일 다루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고도의 집중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식이 노예가 되는 것 같았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투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투자를 찾고 싶었고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공부만 해서는 답이 없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식처럼 몇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끼면서 정말 아끼면서 돈을 모았어요. 1년 정도 지나자 3천만 원 정도 모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 1억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당시 우리 부부는 서울 전셋집에 살았고 부동산을 공부하며 내가 살 집은 최소 사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집을 미리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죠. 3억 6천 전세를 끼고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4억 5천에 매수했어요. 잔금일 때 9천만 원 입금해야 되는데 정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 그 긴장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게 제 인생 첫 부동산 투자였어요. 주식할 때에는 10만원, 100만원 투자하는 게 무서웠는데 희한하게도 부동산은 주식보다 덜 무서웠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 감각이 둔해진 거죠. 운이 좋게도 아파트를 사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매월 신고가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직장 다니며 부동산을 하는 게 답일 수 있겠다 싶었죠. 결국 이왕 부동산 투자할 거 더 싸게 사고 싶었고 2018년도에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서 안전마진 확보하고 투자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임장 다니며 투자했어요. 경매 투자 초보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이니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이사갈 집을 경매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벚꽃이 피던 계절이라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분수 사이로 뛰어다니는 모습, 아빠와 엄마가 벤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도 화려한 장식으로 고급스럽게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 꼭 낙찰받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입찰 가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낙찰은 받았지만 차순위와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났고 시세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거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살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숫자만 봤어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투자했습니다. 초보일수록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시간 내서 손품하고 임장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 절박함이 예쁜 아파트라는 감정이 합쳐지는 순간 우리 이성은 마비돼요. 경매는 철저히 이성을 지배해야 하는 게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경매를 하면서 성공도 하고 때론 이런 실수도 하면서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투자해서 결국 부동산을 여러 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년 전에 했던 이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슨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 레버리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간호사를 했을 때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이 삶을 살아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대로 살며 나의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걸 도전하며 성장해본다. 무엇을 해야
안전하고 오랫동안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을까? 부동산 경미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흐름 어떤가요?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이 법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공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는 말도 못해요. 가격이 오르니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없으니 수요 억제 정책을 쓴 거죠. 토허가 지역 아파트는 이제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서울은 이제 예전처럼 갭을 활용하여 내가 이사갈 집을 미리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10만원 소비 쿠폰 받아서 당장 기분은 좋지만 나중에 돌아올 세금 폭탄을 생각하면 편하게 쓸 수도 없어요. 은행 금리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물가 상승률도 안정되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통위 회의에선 6명 중 5명이 금리가 인하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과연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30억 이상 아파트들은 현금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 3구 용산이 대표적인 동네죠. 과연 사회초년생이 부모님 도움 없이 이런 아파트 매수할 수 있을까요? 단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1%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이 너무 높은 곳이라면 제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많은 계단을 만들어 꾸준하게 올라가 보세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계단 높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력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영끌은 하지 말고 감정도 넣지 말고 진짜 숫자만 보고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그런데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그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겁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해질 거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 경기도로 집을 알아보지만 서울의 출퇴근이 비교적 수월한 곳도 이제 집값이 만만치 않죠. 높아진 주거비용 때문에 여유는 사라지고 삶은 갈수록 퍽퍽해질 겁니다. 기존에 서울집을 마련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거고 상실감은 분노로 표현되어 세대 간 다툼이 더 심해질까봐 사실 무섭기도 해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건 이제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생존이 문제가 달린 건데 당연히 해야죠. 이런 복잡한 시장 속에서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도 없고 지자체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돈이 많지 않다면 정말 간절하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지방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 가격으로 팔아보세요. 5천만 원만 모으면 2억 정도 하는 아파트 대출 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흐름이 좋을 때 낙찰받고 집값이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3억에서 4억 정도 모았다면 대출 활용해 서울 아파트 낙찰받는 것도 좋아요. 저가 아파트일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인 부담감이 올라가 경쟁이 비교적 덜합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A급 입지는 비싸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하지만 B급, C급 입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는 상승 흐름을 잘 탄다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 도전해보시죠. 시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끊겨 절망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끊겨진 사다리 속에 기회를 발견하고 실행해서 올라갈 겁니다.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준비해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설명서가 아니라 페달을 밟을 용기, 그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공부하고 돈 그릇을 키워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